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란우산공제 제도 자체가 사업주들의 우산이 되어준다는 이제 개념에서 절세도 되고 추후에 어떤 보장을 해주는 개념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처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예 없진 않겠죠? 그렇다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노란우산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근로자들은 퇴직금 제도가 있지만 사업주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근로자랑은 다르게 사업주들의 퇴직금 같은 의미인데요. 매월 일정한 부금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폐업하거나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적금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금이라고 하면 다른 은행에다가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율도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나중에 재기자금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주들한테 이제 많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노란우산 공제에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300만 원까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소득의 이제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소득공제 5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뭐 40만 원씩 부었을 때 500만 원이 적금이 되면서 5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면 최고 세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뭐 거의 200만 원 이상 절세가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도 이런 노란우산 공제 자금을 활용했을 때 이제 일종의 필요 경비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비용 쓸 때는 내가 그거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공제를 받는 게 맞겠지만 이건 적금이잖아요. 내가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그 절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는 초창기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좀 그거조차도 부담이 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정 매출이 나오신 분들한테는 꼭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면 거기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란우산 공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퇴직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부도를 맞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압류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담보도 잡히고 이런 뭐 경매도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란우산 공제 자금만큼은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어떤 신용 불량자가 되건 그런 뭐 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이제 부금은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뭐 상해 보험 적용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내가 폐업을 했어도 추후에 어떤 재기 자금이나 이렇게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국가에서 그만큼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주들의 적금 같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이거는 내가 퇴직금 용도로 매달 얼마씩 빼주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하면 당연히 복리 이자가 더 불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뭐 부득이하게 출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자가 붙는다는 거. 적금 개념으로 일반적인 적금 개념과 동일하게 이자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 공제가 과연 이제 장점만 있는 것이냐? 단점도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중간 해지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적금을 우리가 중간에 깨면은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는 이자 못 받고 이제 중도에 깨도 뭐 원금은 보장이 보통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란우산 공제를 한 5년 이내에 이제 폐업이 아닌 어떤 그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조금 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자는 당연히 못 받을 뿐더러 우리가 그 절세 측면에서 이제 소득공제 받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추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혜택 받은 걸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염두하시고 중간에 만약에 이제 좀 부금을 높이셨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셔가지고 부금을 줄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차라리 이제 줄이셔가지고 최대한 해지 안 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란우산 공제에서도 해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출에
보호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물론 대출 이자도 이제 내긴 하겠지만 이제 해지 대신 우리가 뭐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똑같이 담보로 해서 그만큼 우리가 대출로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폐업을 할 때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폐업을 할 때 해지를 하면 이제 퇴직금처럼 받으셔서 이제 내가 필요한 자금, 사업 재기 자금이라던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해서 노란 우산 공제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사업자분들도 나 지금 뭐 운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적금이고 뭐 부금이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은행에서도 뭐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가입 방법 자체가 뭐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기장거래처 같은 경우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절세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세무 전문가랑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이드는 아무래도 맡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 뭐 노란 우산 공제가 아니더라도 절세 때는 다른 측면을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염두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매출이 나시는 분들은 노란 우산 공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들도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법인 대표자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그 소득 공제 자금이긴 하지만 법인 대표자 분들도, 대표자가 아니신 분들은 가입을 못하지만 그 소상공인 공제 받을 수 있는 또 연말정산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분들도, 왜냐면 프리랜서들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잖아요. 그때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은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들은 이제 그 업무의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좀 절세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도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